아름다운 항구 도시 목포를 제대로 즐기고 싶은 자들이여 지금부터 주목!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혼자 와도 좋고 여럿이 와도 더 좋은 곳, 저는 바로 여기 푸른 바다가 보이고요, 또 즐거운 여행지가 있는 아름다운 도시 목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 어디까지 즐겨보셨나요?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목포 구석구석 누비면서 함께 놀아보실까요? 출발! 목포에서 즐기는 매력 만점 낭만 가득한 바다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목포 바다 여행 그 첫 번째 코스는 3마리의 학이 고이 잠든 전설의 섬 사막도. 사막도에 왔으니 이젠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안다는 사막도의 명물 카누 체험을 빼놓을 수 없겠죠. 아니, 바다 여행이라고 해서 저는 바다 보면서 뭐 감상하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카누라고요? 저 카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좀 무섭거나 그러진 않겠죠? 물에 빠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물에 빠지거나 절대 그러지는 않아요. 아니, 보니까 중심 못 잡으면 빠질 것 같은데. 카누가 중심을 못 잡더라도 배가 다시 돌아오게끔 설계가 돼 있어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아유, 걱정 마요, 혜인 리포터. 잘 탈 거면서. 그러면 제가 카누를 타려고 오긴 왔는데 그냥 타도 되는 거예요? 그냥 타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네. 카누 탑승하시기 전에 라이프 자켓, 구명조끼를 착용하실 거예요. 네네네. 카누에 오르기 전 구명조끼 착용하고 심호흡 한 번 하면 드디어 준비 완료. 저 그러면 준비 다 된 거 맞죠? 네, 이제 준비 다 되신 거 맞아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출발해보겠습니다. 출발! 떨리는 마음 부여잡고 카누에 안착. 생애 첫 카누에 도전하는 혜인 리포터. 저는 뭘 하면 되는 거죠? 먼저 패드를 네. 왼손을 위로 잡으실게요. 이렇게요? 네. 엄지를 오른쪽 홈에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뒤로 쭉 밀어주세요. 오. 제가 앞으로 나갈게요. 오. 아이들도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다는 카누 체험. 근데 지금 선생님이랑 저랑 반대쪽으로 젓고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젓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반대쪽을 저어주셔야지 방향을 앞으로 나가게끔 잘. 처음엔 살짝 어색하더니 어느새 카누에 적응 완료. 오, 혜인 리포터 제법 폼이 나는데요. 카누도 타고 가을바람도 느끼고 진짜 좋겠다. 저는 오늘 혼자서 여기를 왔지만 뭐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끼리 와서 이 카누 꼭 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완전 강추해요. 이 가을 여유와 낭만을 즐기고 싶은 자들에게 안성맞춤. 다음 코스는 바로 요트 투어. 제가 오늘 이 촬영 덕분에 아주 호강을 합니다. 목포에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저는 요트를 단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은 목포시 SNS 서포터즈 분들과 함께 이 요트 타볼 건데요. 함께 떠나보실까요? 출발! 럭셔리한 요트를 타고 즐기는 요트 투어. 속이 확 트이는 청록빛 바다와 시원한 바람.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줄 그림 같은 풍경까지.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사막도 마리나를 위안해서 목포대교, 또 그다음에 거사도, 목포구 등대를 이렇게 돌아서 용머리, 고화도 용머리로 해서 쭉 올라가서 그 대불항으로 해서 평화항장 앞에까지도 이렇게 코스가 여러 군데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연인들 달달한 데이트 코스로도 가족들 나들이 코스로도 좋은 낭만 여행의 끝판왕 목포 요트 투어. 입이 떡 벌어지는 경치는 물론 바다를 배경으로 인생 사진까지 남길 수 있답니다. 저는요 오늘 처음 타봤는데요. 네. 너무너무 사실은 타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타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저 육지에서 봤던 대교하고요, 또 이렇게 바다를 나와서 바다도 보고 대교도 보고 그러니까 너무 가슴도 뻥 뚫리는 듯 시원하고 굉장히 힐링되는 듯 싶습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앉지 않고 보이지 않아 꿈꾸고 사는 사람을 알게 되지. 힐링이 뭐 별건가요?
눈이 즐겁고 귀가 즐겁고 마음까지 편안하면 그게 바로 힐링이죠. 아이고 좋다 좋아. 밤에 오시면요, 뒤에 보이시는 목포대교를 배경으로 이 야경이 엄청 멋있어요. 그래서 목포로 요트 타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밤코스로 꼭 추천해 드립니다. 낮과 밤 서로 다른 매력을 간직한 요트 투어 꼭 즐겨보세요. 목포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야경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목포 여행의 하이라이트 목포대교. 목포대교와 밤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핫플레이스. 분위기가 다했다는 여심저격 루프탑에 올라 목포의 맛을 즐겨보는데요. 맛있겠다. 어머머, 이거 뭐야. 쫀득한 문어에 홍어, 돼지고기, 묵은지까지 함께 싸서 입속으로 쏙. 분위기에 취하고 맛에 취하고 혜인 리포터 진짜 부럽다. 이렇게 아름다운 목포 야경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기니까 정말 끝내주는데요. 분위기 때문인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완벽한 목포 여행, 완벽한 마무리 아닌가요? 그럼 저는 좀 더 즐겨볼게요. 알면 알수록 즐겁고 알면 알수록 신나고 알면 할수록 빠져드는 목포 바다 여행.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여행. 즐거운 추억은 덤으로. 올가을 어디로 떠날지 고민이신가요? 정답은 목포. 목포로 떠나보아요. 선선한 가을이 시작된 요즘 홍천에는 짜릿한 즐거움이 가득하다는데 가리산에서 즐기는 레포츠와 귀여운 동물들이 한가득 기다리는 곳. 즐거움이 가득한 홍천의 숲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자. 첫 번째로 찾아간 숲속. 짜릿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 홍천의 명산 가리산. 하늘은 파랗고요. 공기는 상쾌하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이럴 때 신나게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온 곳은 홍천 가리산입니다. 가리산에서 즐거운 레포츠 함께 하시죠. 청명한 가을 날씨에 딱 어울리는 이곳. 깨끗한 홍천의 자연 속에서 스릴 만점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명소. 새로운 취미로 각광받는 드론부터 클라이밍과 바람을 가르는 하강 레포츠까지. 첫 번째 도전 종목은 포레스트 어드벤처. 나무로 설치된 다양한 장애물 코스를 건너보는 건데요. 흔들흔들 출렁거리는 나무 판자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건너보는데 이거 무섭진 않나요? 어드벤처 체험하고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되게 쉽게 봤는데요. 또 1층은 괜찮았는데 위층으로 올라가니까 짜릿하고 진짜 좀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게 땀이 했습니다. 엄청나세요. 예, 살이 좀 많이 쪘더니만 땀이. 무섭지 않고 재밌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 한 20몇 년 전인데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구경만 할 이현희 리포터가 아니죠. 강원도 방방곡곡을 누리며 단련된 실력으로 안전장비도 철저히 하고 도전해보는데요. 지켜보는 사람이 더 아슬아슬. 그래도 제법 잘하네요. 지금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일단은 용기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용기 내서 첫 발을 디뎠는데요. 줄 하나에 의지해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난 코스. 그럼 그렇지. 아직 더 연습해야겠네요. 저 흔들리는 거 보셨죠? 일부러 흔든 게 아니라 막 몸을 중심이 안 잡히고 무서워가지고 가슴이 콩닥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근데 가야 되잖아요. 나 가야 돼. 너무 무서워. 첫 번째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아직 다양한 레포츠가 기다리고 있다는 가리산. 이번엔 클라이밍에 도전해보는데요. 클라이밍은 몸의 유연함에 도움을 주는 운동입니다. 상하체 근력 단련의 최고. 이번엔 기대해봐도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왔었을 때는 약간은 막 울면서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용기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장비도 꼼꼼하게 챙기고
가을 하늘을 향해 한 걸음씩 올라가 보는데요. 팔 힘이 부족하면 오르기 쉽지 않다는 클라이밍. 하지만 홍천의 자연을 만끽하려면 포기할 수 없겠죠.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오늘은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한 이영희 리포터, 참 잘했어요. 다음 코스는 조금 더 깊은 숲속. 속도가 성인 기준으로 40km에서 50km 나와요. 브레이크랑 부딪히는 순간에만 다리를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세요. 다리산 레포츠파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 홍천의 숲속을 40km로 시원하게 질주하는 스릴 만점 하강 레포츠. 바로 집 와이어인데요. 아름다운 홍천의 숲을 둘러보며 하늘을 나는 짜릿한 기분. 피터팬이 따로 없습니다. 스릴이 만점이에요. 네, 스릴 만점이고 몇 번 타다 보니까 안 돌려고 하는 그런 기분도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공기가 맑은 곳에서 스릴 짜릿입니다. 짜릿. 많이들 추천드립니다. 가리산에 설치된 하강 레포츠는 총 7개의 다양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코스가 각기 다른 매력을 자랑하죠. 매번 타지만 늘 여기 올라오면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가장 높은 코스니까요. 자연 경관을 잘 감상하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만 이현희 리포터도 가장 높은 코스에 도전을 해보는데요.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짜릿함. 홍천의 숲을 가로지르는 만큼 눈앞에 펼쳐지는 자연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가을에는 형형색색 단풍으로 더욱 아름다운 경치를 관람할 수 있겠죠. 역시 자연 경관 짱! 짜릿함 짱! 홍천 짱! 완전 재밌어! 스릴 만점 레포츠를 즐긴 다음 두 번째로 찾아간 숲속 놀이터. 홍천의 체험마을. 이번에 제가 온 곳은요, 아주 크고 작은 예쁜 동물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요? 가보도록 할게요. 잘 정비된 오솔길을 조금만 걸으면 귀여운 친구들을 한가득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중 나온 친구는 앙증맞은 돼지들.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어린이들을 반겨줍니다.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다음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요. 동물에 대해 자세히 공부도 해야겠죠. 우리들이 우유처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이라고 부릅니다. 동물의 생태 설명과 함께 먹이주기 체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쉽게 접할 수 없는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교감하는 시간. 아이들도 한 뼘 더 성장하겠죠. 실내에는 조금 더 작은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깜찍한 기니피그와 사이좋은 토끼 가족.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인꼬들. 프레리 독도 기다리고 있네요. 그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동물은 귀여운 토끼. 먹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저도요, 너무너무 잘 먹네. 얘들아, 맛있게 먹어라. 실내 동물원에서도 특별한 먹이주기 체험이 가능합니다. 어린 친구들에겐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 지금 누구한테 먹이 주고 있어요? 당근이요. 토끼한테 당근 주고 있어? 네. 토끼가 어떻게 먹고 있어? 당근이. 어떻게 먹고 있어? 토끼야? 먹이. 누구한테 먹이 줬죠? 토끼. 냠냠. 홍천 숲속 마을의 하이라이트, 바로 당나귀 체험인데요. 이곳에선 안전하게 당나귀를 직접 타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당나귀 타러 갈 거예요. 출발!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었던 당나귀를 직접 타보고 천천히 산책을 즐기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 체험마을 선생님들이 직접 당나귀를 조련하는데요. 등 위에 어린이들이 놀랄까봐 천천히 걷는 당나귀들. 오늘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 같네요. 근데 나 아까 다리 당나귀 탔는데 나 아까 말 탔어요. 말. 조금 무서웠어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그래도 재밌었어요? 당나귀 산책 프로그램은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체험이 가능한데요. 선생님, 왜 이렇게 빨라요? 지금 진짜 천천히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 같은데. 황홀아, 한 바퀴 더 가는
가능하겠니? 그럼요. 우리 당나귀는 자기 몸무게의 3배 이상의 짐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포터님은 솜털이에요. 홍천 숲속에서 만난 특별한 친구 당나귀. 다음에 또 만나요. 가을하면 나들이 좋은 계절이잖아요. 건강 놀이터 홍천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홍천으로 놀러오세요. 천고 마비의 계절 가을. 청명한 가을에 잘 어울리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 홍천. 귀여운 동물들과 이색적인 레포츠가 기다리는 홍천의 가을 숲으로 지금 바로 놀러오세요. 황홀한 빛으로 물드는 계절 가을. 고창은 지금 고운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화려하잖아요, 고기하고. 20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푸른빛하고 흰빛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붉은 꽃무릇, 순백의 메밀꽃, 알록달록 연분홍 코스모스까지 고창의 향긋한 꽃길을 따라 함께 가보시죠.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선운사. 이곳에 가을을 알리는 붉은 꽃길이 펼쳐졌습니다. 꽃무릇이 바로 그 주인공. 빨간 물결로 물감을 마치 이렇게 뿌려놓은 듯한 느낌의 꽃밭에 와 있는데요. 제가 마치 동화 속 그림책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 들어요. 꽃무릇은 원래 이름은 석산화라고 그럽니다. 꽃이 진 다음에 잎이 피는 것이 꽃무릇이고,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사화는 잎이 진 다음에 꽃이 피기 때문에 상사화와 꽃무릇은 의미가 틀립니다. 선운사는 우리나라 최대의 꽃무릇 군락지로 꼽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선운사에 지금 군락이 펼쳐졌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법당 안에 보면 이제 부처님 뒤에 모시고 있는 후불탱화, 네. 탱화에 벌레와 좀이 많이 끼었답니다. 근데 스님이 뿌리를 갖다 찧어서 탱화에다 발라보니까 벌레와 좀이 덤벼들지 않아서 그때부터 이제 꽃무릇이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된 거죠. 오래전 계곡 주변에 자생하던 꽃무릇은 하나 둘 옮겨 심어지며 지금의 군락을 형성했는데요. 어떤 길을 걷더라도 꽃무릇이 그 길을 함께합니다.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색깔도 너무 예쁜 이렇게 꽃무릇이 있는데, 이 꽃무릇에도 어떤 사연이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스님을 사모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마지막까지 스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끝내는 죽게 됐는데 죽게 된 여인 무덤에 꽃이 하나 피더래요. 네. 꽃이 핀 것이 꽃무릇이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여인이 죽어서라도 예쁘고 화려하게 펴서 자기를 좀 바라봐 달라는 뜻으로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남한테 화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꽃이 화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화려한 면모답게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데요. 아름다운 꽃과 함께하니 얼굴에도 절로 웃음꽃이 피는 법이죠. 어떻게 인생사진 좀 남기셨나요? 20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꽃의 기운을 받아서. 네.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마음만이라도. 그렇죠. 아니에요. 꽃처럼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완전히 빨갛고 막 이래서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 꽃무릇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아니면 어머님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당근 우리 아이프가 훨씬 이쁘죠. 기분 짱이죠? 꽃무릇과의 즐거운 데이트 후 잠시 쉬어가는 시간, 차 한 잔의 여유를 나눠봅니다. 꽃에 빼앗겼던 들뜬 마음을 깊은 차 한 잔으로 가라앉혀 보는데요. 고즈넉한 사찰의 정취를 더욱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순간이죠. 선운사에 와서 예쁜 꽃들도 보고 스님께 좋은 말씀도 듣고 이렇게 향 좋은 차도 마시니까 제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무거울 때, 마음을 놓고 싶을 때 선운사 오셔서 이렇게 발효차를 드시면서 그 마음을 갖다 탁 내려놓고 또 가시면 새로운 희망이 보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또 어떤 꽃길이 열렸을까요? 하얀 구름이 내려앉은 듯 만발한 꽃송이들, 메밀꽃이 활짝 폈습니다. 두 분이서 이렇게 화보 이렇게 찍어주시는 줄 알았어요. 너무 예쁘세요. 예쁘고 하얀 눈 온 것처럼 너무 깔끔하고 이제 온 보람이 있네요. 여긴 온 가족이 메밀꽃 나들이를 나왔네요. 하나, 둘, 셋, 짠! 김치! 너무 화목해 보이시는데 이 꽃 보니까 어때요? 멋있어요. 되게 눈송이처럼 이렇게 푸른빛하고 흰빛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가을 하늘하고 매치가 너무 잘 돼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수연 리포터도 메밀꽃의 매력에 푹 빠졌네요. It'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어허, 수연 씨 너무 심취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 현실로 돌아와야죠. 너와 있다면 숨 쉬는 곳. 아이 꽃밭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꽃까지 땄네. 이러면 어떻게 해? 꽃 따면 안 되는 거죠? 아 이거 우리 농사예요. 죄송해요.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이겨내고 꽃을 피운 메밀꽃. 무려 10만 평에 달하는 밭이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 이뻐요, 진짜. 영화 속의 한 장면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넓게 메밀밭을 조성하시게 된 거예요? 경관농업이라고 네. 이렇게 농업의 관광을 접목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가을철에도 손님들이 많이 오시라고 이렇게 메밀을 심었죠. 눈이 내린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가을에? 이게 저 이효석 선생님은 네. 소금을 뿌린 듯 이렇게 묘사를 하셨는데 나는 팝콘을 소쿠리채 쏟은 듯. 제가 이거 이렇게 뜯어서 한 움큼 먹어보고 싶네요. 예,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됩니까? 맛도 괜찮을 거예요. 맛도 괜찮을까요? 궁금하네요, 정말. 그럼 바로 확인 들어가야죠. 꽃보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메밀의 매력. 푸짐한 메밀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메밀밭에서 먹는 메밀 음식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빨리 먹어볼게요. 메밀 요리에 빠질 수 없는 대표 주자 메밀국수부터 맛볼까요? 여기에 새콤달콤 고소한 메밀 묵무침까지. 맛이 어떤가요? 이 메밀 향이요, 입안 가득 차 있으니까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고 메밀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배도 채웠겠다. 마지막 꽃길을 걸어볼까요? 가을을 대표하는 꽃 코스모스가 옹기종기 모여 인사해줍니다. 와, 이렇게 코스모스까지 보고 나니까 가을이 온 게 확실히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을 꽃만 따라가도 특별한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마다 다른 색을 가져 더 아름다운 가을 꽃들. 붉은 꽃무릇과 하얀 메밀꽃, 분홍빛 코스모스까지. 이 가을에만 만날 수 있는 고창의 특별한 색, 가을의 꽃을 따라 떠나보세요. 식욕의 계절, 많이 먹는 계절, 시래기가 맛있는 계절이 돌아왔다.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싶은 시래기 출두요. 컴온 컴온. 침샘 폭발하게 만드는 시래기. 시래기가 들어간 색다른 요리가 있다던데 어디 보자. 챕터 1 시래기 땡땡땡이라 일단 고고. 의문의 세 글자를 찾아서 온 이곳. 양볼 가득 먹는 거 보니까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먹는 거 그것 좀 알려주세요. 고기? 성홍빛? 촉촉하게 잠긴 시래기 위로 뚝뚝 떨어지는 육즙? 이건 차돌박이다. 무시래기랑 무장아찌랑
차돌박이를 한꺼번에 싸먹을 수 있는 시래기 차돌쌈입니다. 상추 노 시래기 차돌쌈 등장이요. 부드러운 차돌박이에 뜨끈한 시래기까지 움츠린 몸을 쫙 펴주는 이 맛. 이 콜라보에 멈출 수 없는 건 바로 젓가락질. 저 젓가락이 내 젓가락이었으면 좋겠다 싶으시죠? 여긴 다른 데하고 다르게 불판이 달라요. 뜨끈하고 입에서 살살 녹는 이 시래기를 담은 판이 다르다?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육수도 특허받고요. 이 불판도 특허받아가지고 무시래기를 맛있게 삶아진 것 같습니다. 시래기에 물과 육수를 붓고 푹 끓여주면 됩니다. 자, 승부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어디 보자. 육수에 넣은 시래기는 익은 반면에 물에서 끓은 시래기는 덜 익었다. 와우! 불판에 육수까지 특허를 딱 받았으니 요금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고소하고 담백하고 심지어 개운할 것 같은 이 육수. 아, 내게로 오라. 이 육수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네, 고기하고 과일을 넣고 자연의 맛을 낸 겁니다. 상큼한 과일과 깊은 맛을 내줄 고기까지 듬뿍 넣고 푹 끓인 육수와 시래기가 만나니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다. 완전 꿀맛. 여러분, 저도 한 입만 주면 안 될까요? 네. 여기 시래기가 참 맛있고 부드럽네요. 그 시래기가 뭐라고 말을 표현할 수가 없는데 옛날에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어머니가 끓여줬던 딱 그 맛이더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나는 시래기의 맛. 먹경력 31년 차인 제가 볼 때 이거 조금 특별해요. 손님들이 시래기가 부드럽고 맛있다고 하는데 특산품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강원도는 추니까 추웠다 얼었다 하고 이슬이 많이 와서 부드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확인하려고 해남에다 심어봤는데 해남치는 시큼하고 뻣뻣해서 맛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강원도치를 쓰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사장님이 직접 재배한 타 지역 시래기와 비교해보니 오호, 어두운 빛깔인 시래기와 달리 연한 빛깔의 강원도 시래기. 이렇게 색이 여단 게 맛도 좋고 강원도 시래기가 맛의 부드럽대요. 비결인가요? 재료도 좋지만 3시간 동안 센 불에서 삶으니까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잘 삶아야 마시는 법. 물에 잠긴 시래기를 3시간 동안 푹 익혀주세요. 자, 시래기를 삶을 때 잘 뒤집는 게 포인트. 시래기를 뒤집어 찬 공기를 맞아줘야 부드러움도 업 된다고요. 잘 익은 시래기가 준비되면 둘이 먹다 셋이 죽어도 모를 시래기 차돌쌈이 완성됩니다. 저 국물 보세요. 여러분, 시래기 차돌쌈 맛은 어떤가요? 수박이랑 고기랑 잘 어울려요. 시래기랑 같이 먹으니까 담백하니 맛있네요. 차돌박이랑 시래기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차돌쌈을 보니 다음 요리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요. 코다리 땡땡땡땡.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렛츠고. 우리가 찾는 코다리, 찾았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끌리는 이 매력에 이른 점심부터 발 디딜 틈이 없네요. 맛있는 코다리집 있다고 해서 여기 왔어요. 이런 코다리찜 처음 먹어봐요. 이러면 또 궁금하잖아. 부드러움이 일품인 코다리. 그 위에 부드러운 시래기. 그리고 그 옆에는 부드러운 문어?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코다리 문어조림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행복한 코다리 문어 조림 출격이요.
촉촉한 코다리와 쫄깃한 문어의 한 쌈. 먹는 순간 입안에서는 축제가 열립니다. 여기 시래기가 너무 부드럽고 깔끔하니 맛있어요. 시래기가 부드럽고 다른 데와 달리 코다리와 잘 어울려서 저는 여기 자주 옵니다. 이 환상의 조화에서 손님들의 픽을 당한 시래기. 네 정체를 알려다오. 시래기가 부드럽고 맛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열심히 잘 만들면 됩니다. 잘 만들면 돼요. 아유, 그러니까 이 잘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모든 비법은 주방에 있는 법. 사장님 손에 들린 게 이게 시래기인 것 같은데요. 자,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죠. 사장님 비법이 뭐예요? 비법은 그냥 이게 비법이에요. 물이 비법? 정말 저 놀리시는 거지요? 저희는 건 시래기를 공수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삶고 해감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향이 고객님들한테 전달이 잘 되거든요. 12시간 동안 불려 1차 해감을 한 시래기는 팔팔 끓는 물에서 2시간 동안 삶아 2차로 불순물을 빼줍니다. 부드러워진 시래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헹구면 틈에 낀 불순물까지 쫙 뺀 시래기가 된다고요. 여기에 양념장을 넣고 잘 버무려주면 사람들 마음을 제대로 훔친 시래기. 그냥 먹어도 맛있는 시래기가 된다고요. 매콤하고 부드러운 이 맛에 손님들은 홀딱 반했으니 어머! 이렇게 싹싹 긁어먹을 정도로 맛있어요. 진짜? 코다리찜에 들어가는 문어는 다른 문어랑은 틀리게 되게 부드럽고 쫄깃쫄깃해. 부드럽고 양도 많아요. 맛있어요. 딱 봐도 큼직, 탱탱, 침샘 폭발하게 만드는 이 비주얼. 두 녀석의 촉촉함도 파헤쳐 봐야겠죠? 들어와. 사장님, 코다리찜 하나 더 주세요. 나이스 타이밍.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습니다. 녀석들 거기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쭉쭉 뻗은 게 도마보다 긴 자태. 문어 72cm, 코다리 47cm, 양도 많고 큰 거 인정? 부드럽게 비결이 있으신가요? 비결은 이제 2번 삶는 것과 그리고 시간 조절. 해산물도 삶는 게 중요하다. 큼지막한 코다리와 칼칼한 고춧가루, 시원함을 책임질 물을 넣고 센 불에서 푹 하고 끓여주세요. 그런데 물을 넣고 끓이는 이유는요? 일단은 물을 넣으면 국물이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매콤한 코다리찜을 드시고 나서도 속이 전혀 거북하지 않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무의 시원함이 배일 수 있도록 20분간 끓여준 뒤 부드러운 시래기도 넣어주세요. 큼지막한 문어도 빠르게 한번 익힌 뒤 코다리와 함께 후다닥 한 번 더 익혀주면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코다리 문어조림이 완성됩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맛에 푹 빠진 손님들 반응 좀 보시죠. 정말 맛있습니다. 다음에 또 발걸음이 자연적이게 이래 오게 됐네요. 맛있습니다. 야, 자동으로 엄지손가락 올라가는 이 맛. 고소하고 담백함이 일품인 시래기 차돌쌈과 시래기의 새로운 삼합, 코다리 문어조림까지 우리 시래기 먹으러 떠나봅시다. 팽이 위에 올라 불안정하게 회전하는 인물 조각. 친숙한 대상을 교묘히 비틀어낸 작품들을 통해 위태로운 우리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불쑥 튀어나올 것 같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깊게 움푹 파인 음각의 형상.
역상 조각의 창시자 이용덕 작가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만나봅니다. 충남 천안에서 열리고 있는 이용덕 작가의 개인전. 이번 전시는 무토와 전자석 등을 활용한 대형 신작과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역상 조각 작품까지 27점의 작품이 선보입니다. 갤러리에 들어서면 이용덕 작가님의 조각 작품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번 전시 어떻게 기획하게 되신 건가요?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작가님의 이름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린 역상 조각의 대표작들과 그리고 최근에 선보이는 움직이는 대형 조각들, 설치 작품, 그리고 영상까지 한자리에 모아서 보여주고요. 이를 통해서 작가님의 어떤 존재에 관한 철학적인 사유, 그리고 그 변화된 지점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용덕 작가는 그동안 역상 조각으로 음과 양, 안과 박과 같은 모순적 요소의 공존을 작품으로 표현해왔는데요. 갤러리에서 작가님을 만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작가님이 역상 조각의 창시자로 국내외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역상 조각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건가요? 이 조각이라는 기본적인 건 늘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입체고. 근데 저는 거꾸로 안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뒤집힌 역자 혹은 바뀐다라는 역자, 주역할 때 역자요. 그런 걸 써서 역상 조각이라고 이름이 붙은 겁니다. 안으로 우목 들어갔다라는 의미에서요. 과거 추상화가 화단을 풍미하던 시기, 그는 젊은 작가들과 함께 미술의 현실 대면을 추구하는 현상전에 참여하며 구상미술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존재에 대한 질문은 역상 조각의 창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음과 양이 무엇이냐. 또 사진으로 보자면 필름이 있고 인화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빛을 쪼이고 색깔을 만들고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과연 어떤 것이 진짜 존재인지 우리가 말하는 존재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뭐가 존재인지 이런 것을 꼭 철학적이는 아니더라도 제가 작품을 통해서 물질적인 어떤 조형을 통해서 실험해보고 싶어서 시작한 게 8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역상 조각으로 이름을 알린 그이지만 이번 전시는 설치 작품과 영상, 움직이는 조각 등 새로운 작품에 더 눈길이 가는데요. 세상과 존재를 바라보는 작가의 변화된 시선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작가님의 작품을 쭉 둘러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지셨나요? 요즘에 밤하늘 보다가 정말 실감 나는 걸 느꼈는데 별들이 이렇게 다 따로따로 떠 있습니다. 저게 다 따로따로죠. 근데 문득 쟤네들이 어떻게 계속 저러고 다니지? 그 별자리들이 어떻게 그 행성들이 하나도 틀어지지 않고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저거를 나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건 우주다라는 거예요. 우주를 어떻게 토막을 내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파르메니데스가 말했던 존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불가분이거든요. 나눌 수 없다. 그 나눌 수 없다를 요번 제 작품에서 다시 한번 환기하는 그런 작품을 이렇게 보이게 된 거죠. 서로를 향해 마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또 고개를 내젓는 인물 조상 조각 셀프 다이얼로그. 이 둘은 소통 중인 걸까요? 팽이 형상의 구조물 위에 불안정하게 회전하는 인물 조각 스웨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삶에 대한 통찰이 작품에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각 작품 하면 고정되어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다른 형식의 작품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건가요?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 특히 이제 모습 보면은 이제 막
사회 초년생 같은 느낌이 나죠. 이렇게 경직돼 있고, 그러니까 뭔가 안정되지 않은 어떤 삶의 모습, 혹은 자기 위치, 위상 이런 것들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요 기울어진 듯한 이 바탕 이것을 이렇게 돌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요 속에 이제 모터를 넣어서 움직이게 한 거고요. 4개 부분이 하나를 이루는 대형 역상 조각 작품. 가로 길이만 해도 7m에 이르는데요. 같은 장소에서 시간차를 두고 전개된 4개의 다른 에피소드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낯익은 대상에 끌려 한 걸음 다가서다 보면 볼록해 보이던 형상이 어느 순간 오목해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작업은 이처럼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그물처럼 얽혀 있는데요. 그래서 같은 작품이라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작품을 해놓고 관객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 작품은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말하자면 하나의 존재를 표현해놓고 그냥 일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는 그 사람의 모습, 그 말하자면 일상적인 생활의 습관이라든가 뭐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정보가 담겨 있을 뿐이죠. 그냥 그 하나의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여기서 무슨 주제가 뭔가 이렇게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수수께끼처럼 펼쳐놓은 수많은 질문 사이로 관람객들은 작품과 교감하면서 스스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겠죠. 원래 조각 작품이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한 게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많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각도에서 보니까 음영도 생기는 게 신기하고 재밌었고 또 색감도 되게 전체적으로 모노톤이라 현대적이고 신선했던 것 같아요. 음각이면서도 볼록 튀어나온 듯한 양각의 효과를 내는 역상 조각 작품은 조각이면서도 회화처럼 보이는 묘한 경계를 만들어냅니다. 음과 양, 안과 밖을 넘어 그의 작품에는 어떠한 사유가 담겨 있는 걸까요? 생각의 숲을 함께 걸어보시죠. 이제는 남일이 아닌 재난 공포. 이 피해를 막기 위한 재난 대응 훈련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인데요. 울산의 안전 그리고 전국의 안전을 위해서 울산에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울산 안전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 보시면 많은 사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진들이 바로 우리가 직접 겪었던 재난들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체험을 해볼 텐데 어떤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렛츠 고! 안전 출발! 재난으로부터 내 몸은 나 스스로 지킨다. 화재와 지진은 물론 원자력과 화학 재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울산 안전체험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고고! 맑고 상쾌한 공기 가득한 울산 북구 정자동에 위치한 울산 안전체험관.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이 아이 가진 엄마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인가요? 네, 저희 울산안전체험관에서는요. 1층에서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기초안전과 그리고 2층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생활안전 그리고 마지막 3층에서는 지진이나 원자력, 화학 같은 특화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안전 종합 백화점이네요. 이야, 오늘 정말 기대됩니다. 선생님과 함께 안전을 한번 지키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첫 번째로 간 곳은 화재 예방부터 대응까지 훈련을 통해 위기의 순간을 스스로 이겨내는 능력을 키우는 곳입니다. 가상이지만 실제보다 더 실제처럼 구성된 이 공간에서 소화기 사용법은 물론 화재 연기 대피 훈련을 할 수 있는데요. 난 쉽게 할 수 있어 라는 오만함은 금물. 실제로 체험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을 잠깐만다니까. 여러분들 침착하십시오. 정신없는 상황 속에 화재 대피 요령은 다 접어두고 36개 줄했나? 저게 저분이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코를 막고 두 번째 허리를 숙이고 벽을 치고
화재 대피 요령에서 제일 중요한 건 코막기와 허리 숙이기, 그리고 깜깜한 연기 속의 비상구를 찾기 위해 벽치는 행동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데요. 화재 안전 훈련관 바로 옆에는 고층 탈출 체험관도 있습니다. 평소에 보기 어려운 시설인 만큼 안전체험관에서 꼭 체험해봐야 할 체험 중에 하나인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 무서워요. 이게 지금 몇 층 높이입니까? 지금 이게 2층 높이, 5.4m 높이예요. 자, 만세. 친구 어땠어요? 뭔가 재밌었어요. 아니 이게 실제로 2층에서 내려오면 무섭지 않겠어요? 비상 상황 때는 뭔가 무서울 것 같은데 훈련할 때는 뭔가 좀 재밌기도 해요. 요 체험을 하면 친구들에게는 이제 뭘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일단은 피난 설비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났을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잘 못 봅니다. 그래 박스 안에 잠겨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그러고 사용하는 법을 잘 이제 안다고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하긴 이제 왕관기 사용법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배워볼 수 있네요. 네. 진짜 무서워! 못하겠어! 진짜 못하겠어! 진짜 못하겠어!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빨리. 그냥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저 탈출 안 하려고요. 그냥 안전하게 살게요. 아니요, 저 진짜 못하겠어요, 선생님. 아니요, 진짜 못하겠어요. 나 아들이 눈에 보이더라. 눈에 하는 거. 개간일에 가장 요란스럽게 내려오셨어요. 진상체험자, 진상체험자. 창문으로 연기는 막 나오는데 못 뛰어내리시는 분들 얘들은 많으세요. 고소공포증이 있으니까 뛰어내리긴 해야 되는데 너무 겁나서 발이 안 떨어지는 발이 안 떨어지는 제가 거죠. 아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한번 체험해보고 나면 그쵸. 실제 상황일 때는 훨씬 더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자신 있게 남을 위해서 또 내가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네. 이거 꼭 해봐야 됩니다. 또 체험합니까? 무서워 죽겠네. 이제 우리 지진하러 가야죠. 지진요? 지진 겪어봤잖아, 그치 우리? 그때 동생이 자다 깼어요. 자고 있었던 동생이? 네. 다 준비하고 있어. 학교. 벽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강력한 힘을 가진 진도 7의 지진. 사방에서 흔들어대는데 정말 주위가 핑핑 도는데요. 만약 이런 지진이 한국에서도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쫙 돋을 정도죠. 머리 막았어. 진도 체험을 통해 지진의 위력을 느낀 다음 지진으로 피해 입은 도심 속을 탈출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지진이 일어난 뒤 도심은 사방이 지르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조심스럽고 안전하게 대피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바구니가 있죠. 여러분들은 본진이 멈춘 다음에 바깥으로 탈출을 하실 때 항상 그 마트에 같은 경우는 바구니를 머리에 딱 쓰고 그러고 탈출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진 체험뿐만 아니라 선박 안전 훈련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노레일을 이용해 실제로 선박이 움직여 현장감은 배로 살아난다는 점이 특징. 다음으로는 교통안전 훈련관 체험인데요. 해맑은 표정으로 탑승한 어린이. 하지만 지금 괜찮아요? 네. 앉아봐, 여기 앉아봐. 지금 정신을 거의 잃은 것 같은데. 어땠어요, 지금 타보니까? 몸이 쏠렸어요. 앞으로? 무서웠어요. 지금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아. 아빠 차 타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적은 없었죠? 네. 근데 이제부터 뭘 매야 됩니까? 안전벨트 매야겠어요. 보고 얘기해주세요. 안전벨트 매세요. 머리 박았어, 위에? 네. 아팠어? 네. 과연 어느 정도길래 울상이 됐을까요? 궁금한 마음에 저도 직접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요. 되게 호랑이 같아, 어떡해. 아니, 이거 체험 아닌데, 이거 진짜 무서운데. 와, 아니, 왜냐면 이거 실제 사고 때는 더 빨리 돌 거 아니에요. 여기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 나요. 여기 왜 여기가 이렇게 아프지? 그래서 목을 많이 다치시는구나. 나 침 흘렸어. 다음으로 갑니다. 와. 네, 개구부
개구부 추락 체험, 저건 어떤 체험이에요? 비교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안전벨트를 찼을 때와 안 찼을 때, 특히 이제 개구부 추락 체험 같은 경우는 안 찼을 때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우리 친구들이나 아니면 성인 여러분들께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신 다음에 아, 이래서 우리가 안전벨트를 차야겠구나를 몸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된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곳에서는 개구부 추락 체험뿐만 아니라 용접 체험, 배관 교체 작업 등을 해볼 수 있는데요. 공단이 많은 울산의 지역 특성을 살려 제작된 곳입니다. 이 모든 게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이라니 정말 아찔하죠. 자리가 비었으니까 체험하시죠. 빨리 가시죠. 빨리, 죄송합니다. 빨리 가시죠. 네, 가셔야 됩니다. 빨리 올라가시죠. 나 안 해도 되는데 왕관기 했잖아. 자, 탄 엑스트라 교차하시고, 자, 다리는 기마 자세, 발 타는 자세. 자, 너무 무서워요. 저보다 여기 겁먹으신 분? 하나, 둘, 셋. 진짜 무서워. 체험 하다 죽겠다. 체험 하다 죽었어. 야, 이게 내려오면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무서운데. 야, 이게 체험이니 망정이지 실제 있는 일이라면. 어머, 무서우셨어요? 네. 체험을 이렇게 해보니까 느낌이 어떠신지. 체험이라서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진짜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이런 곳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고생 많으십니다. 화이팅이십니다. 진짜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울산이 산업 현장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지금 둘 다 다리를 후달거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신발끈 다 풀렸죠? 뭐죠? 이야, 무섭네요. 선생님 쫓아면 안 되죠? 최대 규모 최신 시설로 이루어진 만큼 무려 15개의 테마로 이루어진 안전체험관. 요즘 대세인 VR 체험까지 이곳에서 해볼 수 있는데요. 초등학생 미만으론 입장이 불가한 시설이 대부분인 만큼 미취학 아동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큰 배움이 될 수 있겠죠? 울산 안전 체험관을 통해서 일상의 안전을 지킵시다. 안전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직접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사실. 안전체험관에서 배운 훈련을 바탕으로 내 안전 스스로 지켜야죠. 모든 사람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울산 안전체험관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쭉!